GS 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의 롭스, 그리고 CJ의 올리브영, 이 3대 드럭스토어가 각축전을 벌이며 경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랄라블라는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고요. 롭스는 롯데마트 내에만 입점하는 쇼빈숍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한 브랜드는 아예 사라지고 한 브랜드는 몸집을 확 줄인 건데요. 3파전 끝에 뷰티 플랫폼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주인공,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이번에 최대 성적을 이뤘다는 올리브영. 지난해 총 매출액은 4조 7,899억 원.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00여 개에 불과했던 매장 수는 약 1,300개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대표 드럭스토어인 부츠, 미국의 원탑 드럭스토어 세포라도 짐 싸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폭주기니처럼 질주하는 올리브영이지만 무려 10년 동안 적자를 냈던 흑역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99년 올리브영은 서울 강남에 매장을 열며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선 드럭스토어가 너무 생소했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선 약국도 아니고 편의점도 아닌 것이 이게 뭐야 싶었던 거죠. 그렇다고 화장품을 사러 간다기엔 당시에 이미 백화점에는 고가의 화장품 매장들이, 길거리엔 일명 로드샵이라 불리는 브랜드 자체 숍이 있었잖아요. 마땅히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에 가야 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정체성이 없었죠. 그래서 올리브영은 작정하고 사람들이 매장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PB 제품. 올리브영이 직접 브랜드를 출시하고 제품을 개발한 건데요. 웨이크 메이크, 라운드 어라운드 등 다수의 PB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PB 제품은 매장에서 직접 홍보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광고해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일반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제조사와 브랜드를 거친 뒤에야 올리브영에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지만 PB 제품은 제조사를 거친 뒤 바로 매장에서 소비자를 만나 유통 마진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PB 브랜드가 올리브영을 심폐소생할 수 있게 된 이유, 바로 이거 사려면 올리브영 가야 돼 라는 생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준 건데요. 매장 설립 초기에 겪었던 애매했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한 겁니다. 이렇게 고객을 매장으로 불러들인 올리브영. 고객 대응 방식도 다른 뷰티 브랜드와는 달랐습니다. 올리브영은 국내에 처음으로 발견형 쇼핑이라는 매장의 DP를 통해서 쇼핑이라는 개념을 선도했고요. 고객이 자유롭게 제품을 고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타 경쟁사보다 판매 방법을 자율적인 쇼핑으로 의도적인 전략으로 고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관심을 전달하는 하프 접객 방식이 성공의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드샵 브랜드가 많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작은 매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1:1 마킹은 기본이었고요. 또 어떤 브랜드는 컨셉에 충실해 손님들을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불렀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이런 접객 방식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던 당시의 우릴 자유롭게 해주는 올리브영의 컨셉이 잘 먹혔던 겁니다. 여기에 매장 내에서의 경험을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명동, 성수 등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에서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닌 체험하듯 쇼핑하는 문화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올리브영은 2017년 온라인몰을 열고 이듬해인 2018년엔 업계 최초로 당일 배송 시스템인 오늘 드림을 선보이는 등 발빠른 시장 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오늘 드림 서비스는 23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0% 급증했고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온라인 주문의 절반 이상이 오늘 드림으로 처리될 정도입니다. 이런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결실을 맺어서요. 작년 기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요. 올리브영은 국내 헬스앤뷰티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젠 한국 필수 관광 코스로도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치르기 위해 방한한 LA 다저스 팀 선수단 아내들이 올리브영 제품을 한아름 담아가기도 하고요. 내한했던 미국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콘서트에서 올리브영에서 쇼핑했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런 외국인들의 구매 수요에 발맞춰 올리브영은 해외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작년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요. 올해 미국 매장 1호점을 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계로도 쭉쭉 뻗어가는 올리브영이지만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영은 그동안 납품업체들의 타 경쟁사와의 거래를 제한했다는 등 여러 의혹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재작년엔 올리브영 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 감유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갑질 의혹이 불거져 소비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기도 했죠. 또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해도요. 뷰티업계 신흥 강자로 다이소가 떠오르고요. 무신사와 컬리에서도 뷰티라인 서비스를 런칭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여 앞으로 H&B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H&B 시장 1위 굳히기에 본격 해외 진출에 갈 길 바빠 보이는 올리브영. 성장만큼이나 책임있는 경영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업계 강자로서 소비자와 파트너사 모두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올리브영 자주 가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